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1일 화요일. 오늘의 주제는 5월 원유 선물 가격 만기와 그로 인해서 발생된 마이너스 오일 프라이스, 네기티브 오일 프라이스라고도 하죠. 그에 대해서 오늘 영상으로 다루겠는데요. 우선은 영상으로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예, 지금 USO 그 익체인지 트레이드 펀드라고 해가지고 그 원유와 관련된 ETF인데 대폭락을 했습니다. 미국 원유 펀드 USO 거래가 시작되기 전에 20% 이상 하락됐고요. 미국산 WTO 크루드 오일이 아닌 어, 선물 계약으로 펀드를 운영하는 ETF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선물 5월 선물 계약이 21일 날 이제 그 만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포지션을 정리하는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어, 가격이 엄청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개장 직전에 홀트를 하고 떨어진 게 20% 이상 하락됐습니다. 그 원인은 WT 가격이 폭락, 물론 선물이고요. 그로 인해서 5월 선물 계약 가격이 마이너스로 거래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 5월 원유 선물 계약 잔고. 예, 5월 20일 이제 4월 20일 날 그 오픈 인터레스트 거래량을 보면 10만 8,593 계약이 묶여 있어요. 근데 4월 21일 오늘이죠. 오늘과 오늘은 13,044 계약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4월 20은 어제고 4월 21일 오늘이죠. 단 하루 사이에 95,549 계약이 감소했습니다. 그 퍼센티지로 따지면 88% 감소했고 실제로 이제 계약을 이제 엑스파이어 해가지고 그 피지컬을 받은 실계약은 12%. 이제 5월 선물 가격도 다시 이제 플러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88%와 12%의 그 엄청난 차이로 인해서 어저께 마이너스 선물 가격 그리고 또 중간에 약간 플러스로 돌아오긴 했는데 오늘 돌아온 거죠. 그렇긴 했는데 다시 마이너스 됐다가 다시 플러스로 돌아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실제로 원유를 어, 인도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100명 중에 88명만 그랬다. 그리고 이제 이번 그 마이너스 가격으로 인해서 투기 세력이 성공적으로 포지션을 정리했지만 아주 비싼 값에 정리했죠. 그럼 다음 슬라이드로요. 예, 제가 그 스마트폰으로 찍은 가격인데요. 그 WTI 크루드 오일이 마이너스 4불 45, 그리고 웨스턴 캐네디언 셀렉트 6불 55 마이너스죠. 이제 어제에 비해서 이제 가격이 회복이 된 거예요. 응? 그리고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폭이 23% 23.5%로 좀 크긴 한데 뭐 크루드 그러니까 WTI 크루드 오일이나 웨스턴 캐네디언 셀렉트에 비하면 뭐 아주 양호한 그런 흐름이고 나머지 러시아산 그리고 뭐 중동산 그것도 이제 퍼센티지가 브렌트유랑 비슷하게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차트 같은 경우는 어저께부터 오늘 사이에 일어났던 그 5월 물 WTI 석유 아니 원유 가격입니다. 지금
어제 기점으로 해서 마이너스가 됐다가 37.63인가 거기 세럴이 됐거든요.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오늘 아침에 그 파지티브 프라이스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이너스가 됐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가면은 이제 그 13불 70 그리고 7불 93으로 약간 좀 회복이 된 상태예요. 이거는 지금 8시 44분 그 화요일 날 오늘 그 저녁에 찍은 그런 그 가격이고요. 우선은 가격이 파지티브로 올라왔고요. 여기 또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를 보면 무슨 함수도 아니고 음의 정수, 양의 정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죠. 가격 변동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합치면 어제와는 좀 낙폭이 좀 덜하지만 굉장히 그 변동폭이 심한 지금 상황입니다. 예, 6월 원유 선물 시장의 현황을 보면요. 6월 WTI 가격도 변동이 굉장히 심해요. 이제 그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 차트를 보면 이제 물론 5월이긴 하지만 5월의 여파가 약간 6월에도 약간 영향이 돼 있는 상태고요. 뭐 계약이 날짜만 그러니까 그 한 달 차이긴 하지만 말이 한 달 차이지 하루 이틀 사이의 거래가 이제 바뀐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원유 시장에 지금 공급 과잉 상태가 해소가 되지 않고 그리고 미국의 그 자가격리 락다운이 해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날짜가 하루 이틀 사이로 5월물에서 6월물로 넘어갔을 뿐이지 상황이 아무것도 호전된 게 없기 때문에 6월 WTI 선물 가격도 굉장히 변동이 심합니다. 원유 과잉 공급으로 또 저장고가 부족해 가지고 지금 그 저장고를 찾고 있는데도 힘들고 또 찾는다고 해도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설사 찾았더라도 6월 달에도 5월 달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저장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몇 주 전 기준으로 약 1,800만 달러 배럴이 창고에 저장이 돼 있어요. 미국 기준으로. 그리고 또 유조선 탱크 가격을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땐 그 운임이 두 배로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상이나 해상이나 지금 저장고 부족으로 굉장히 심화가 된 상태입니다. 원유 공급 측면에서 보자면 오펙 플러스 뭐 사우디와 뭐 러시아를 주축으로 한 그 회원국들이겠죠. 물론은 그 러시아는 회원국은 아니지만 하루 1,000만 배럴 감산을 약속했습니다. 그게 4월 9일 2000년이죠. 불과 지금 뭐 2주 조금 되는 상황에 1,000만 배럴을 감산을 약속했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고 그리고 5월 달에 미국 원유 저장고는 이제 곧바로 이제 가득 찰 예정이죠. 지금 자가격리가 지속될 경우 저장고는 포화될 상태이고 또 6월 선물 가격도 5월 선물과 가격과 유사하게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지금 공급 과잉이 해소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장에 계속 원유가 계속 나오고 또 저장할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공급면 차이에 수요면 차이에서 자가격리가 될 때 그만큼 공급이 나면 어느 정도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상태. 그렇기 때문에 6월 선물 가격도 만약에 만기가 다가갈수록 5월 선물 가격과 상황이 비슷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원유 수요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수요가 얼마나 감소했던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교통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총 소비의 60%, 수요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주로 그 정제된 원유가 어떻게 쓰이냐면 가솔린, 디젤, 전기, 에너지 순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원유랑 상관이 조금 적지만 보통 그 정유소에서 정제되면 가솔린과 디젤 뭐 그런 순으로 해서 어, 에너지 수요로 쓰이고 있죠. 하지만 보통 가솔린이 대다수이고요. 그리고 2019년 등록된 차만 2억 8,750만 대예요. 물론 이제 그 중에 이제 어느 정도의 차가 얼마나 마일을 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운전할 수 있는 차가 이 정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평균 연비는 1갤런당 25마일, 25.1마일. 보통 이 정도는 약간 조금 그 실제 연비보다 조금 좋게 준 그런 연비거든요. 복스바겐도 그렇겠지만 뭐 연비 조작은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그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저같이 일반인 사람들이 이제 그 원유를 어, 석유를 쓰는 그런 이유는 자동차를 굴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통용으로 쓰지만 자가용, 뭐 카풀도 들어가겠지만 보통 미국에선 카풀이 거의 없으니까 그냥 1인당 한 대씩 끌고 나가죠. 그리고 뭐 대중교통, 그 다음에 혹은 리프트나 우버, 뭐 기타의 경우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가솔린이나 이런 디젤 같은 그런 그 연료로 쓰는 거는 GDP 증가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뭐 이걸 뭐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리프트나 뭐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이제 날라주고 돈을 어떻게 받지만 보통 내가 자동차를 타고 운전해서 나가면 제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제 차에서 기름을 계속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GDP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솔린 수요가 급감했는데 이제 그 어느 정도 이렇게 급감이 되는지 그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평균 운전자의 경우 80% 감소, 이제 중형 세단, 이제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제가 몰고 다니는 차는 중형 세단이고요. 탱크 용량은 17.1갤론입니다. 이제 제가 자가 격리 전에 운전량은 한 달에 2번 반 가득 채웠어요. 그러니까 주 5일 근무, 왕복, 출퇴근, 그리고 이제 약간의 그 동성상에 약간 조금 그 차이가 있으면 이제 다 그런 것까지 합쳐서 하루에 30마일 정도 돌았어요. 운전을 했고요. 그리고 주말 이틀, 토일 뭐 슈퍼를 보다든지 뭐 일을 보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잡다한 그런 과외 활동, 여가 활동을 했을 때 보통 이제 주일, 주말, 토일을 30마일씩 뛰었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일주일에 210마일씩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 갤론당 연비를 20마일로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3로 이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약간 조금 그 하이웨이 타는 것보다 그렇게 연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17.5갤론을 썼고요. 그리고 자가격리 후에 운전량을 보면 뭐 많게 잡아야 일주일에 40마일, 뭐 주로 장 보고 그 외에 뭐 돌아다닐 데가 없잖아요. 모든 스토어가 거의 문을 닫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40마일에서 2갤론. 그러면 탱크 용량이 17.1갤론인데
이렇게 따져보면 한 달에 한 번 가득 채우고 기름이 남아요. 한 반 약간 조금 덜 되게. 그 정도로 했으면 이제 210 마일에서 40마일로 이제 따져보면은 이제 제가 운전하는 양이 뭐 한 달이든 주든 뭐 80% 이상이 감소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원유 수요 측면에서 볼까요? 기업, 생산을 하는 뭐 여행용, 항공사의 제퓨얼, 뭐 호화 여객기, 여객선, 벙커유, 선박용이죠. 그리고 상업용 선박, 뭐 물건을 뭐 날라주거나 뭐 재화를 실어오는 사람들, 선박, 벙커유. 그리고 운송으로 보면 뭐 보통 아마존도 있고 UPS도 있고 페덱스도 있고 뭐 여기 제가 슬라이드에는 안 넣었지만 뭐 기타라고 볼 수 있는 뭐 철도라든지 철도 같은 경우는 뭐 석유보다 석탄을 쓰기 때문에 뭐 제가 그거는 포함을 하지 않았고요. 보통 트럭들 같은 경우는 디젤유를 쓰겠죠. 그리고 이제 그 수요 측면에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이러한 벙커유, 제퓨얼, 뭐 디젤을 썼지만 이제 자가 격리가 해제되고 국제 여행이 재개되고 그러면 이제 원유수의 반등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는데 락다운이 시작되기 전 혹은 1월 말 2월 수준으로는 돌아가기가 무리일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1월 말에 뭐 미국 국적을 가진지 않은 사람 중에 2주 전 중국을 방문한 사람들은 뭐 추방하겠다. 그리고 3월 초순에 유럽 여행 금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규약을 줬는데 그게 다 해제가 돼도 예전같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고 그로 인해서 어, 항공사나 호화여객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그 재화를 날라주는 회사들이 그렇게 실수요가 준 상태에서 연료를 많이 구매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제트유, 벙커유, 벙커스유, 벙커유 중에 벙커스유, 그 다음에 디젤 연료가 급감이 예상되고요. 뭐 또 간단한 예로 제가 하나 만들었는데 세계적으로 80%, 90% 항공 수요가 감소할 거로 지금 나타났고요. 그리고 보잉 747 이 비행기 한 대가 매 초마다 1갤론 약 4리터씩 소비를 하는데 10시간 비행 시 36,000갤론이 소비돼요. 그러면 약 배럴로 따지면 857배럴인데 10시간 거리에서 갈 수 있는 데가 찾아봤는데 제가 LA에서 런던까지 가는 시간이 약 10시간 30분 비행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LA에서 런던을 가든지 그러니까 LA에서 런던을 가야겠죠. LA에서 런던을 가면 약 10시간 30분 비행 거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원 배럴당 42갤론 그리고 약 3.79리터.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제 그 런던에서 LA로 갔을 때는 이제 비행 속도가 더 줄겠죠. 왜냐면 편서풍에다 날짜 변경, 지구가 자전하는 이유로 인해서. 그리고 또 편서풍 또 바람을 타고 오니까 더 짧겠죠. 지구도 자전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도 왕복을 하면은 무려 1714배럴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 한 대당. 그러면 이제 19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항공사 여러 항공사들이 4억 3,500만 배럴을 소비를 했어요. 제퓨얼로.
비행기 연료로요. 그리고 2019년 11월 기준으로 아메리칸 항공사, 그러니까 AA, 아메리칸 에어라인 총 932대를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미국 국내 반응이 뭐냐면 이 수요가 엄청나게 줄고 공급이 과잉되는 상태에서 이제 텍사스 기차위원회, 물론은 미국에서 텍사스, 오클라호마, 그 다음에 노스다코타 뭐 그런 지역에서 석유가 많이 생산이 되는데 뭐 그 외에도 있겠죠. 알래스카도 있고 또 펜실베니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군대가 있는데 보통 텍사스 기차위원회에서 보통 석유 산업의 중요한 그 정책 같은 거 방향을 결정하는 곳인데 감산안에 대한 투표를 연기를 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도 그만큼 실질적으로 감산 합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그 난관이 있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감산보단 외산 석유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거는 약간 좀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5월 원유 선물 가격에서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가격이 떨어졌다 약간 공황 상태 그런 심리. 그 마이너스 석유를 그러니까 석유 계약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위약금 형식으로 돈을 주고 계약을 디폴트를 피하는 거잖아요. 석유 가격이 마이너스는 아니고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죠. 그거에 대한 그 관심이 집중돼 있어서 지금 약간 조금 패닉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미 있는 기사거리는 실종이 되어 있고 문제 원인보다는 가격 변동성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예, 원유 시장 전망. 현재는 예측이 불허하고요. 모든 게 현재 진행 중입니다. 공급도 수요도. 5월 성기 만기일이 지나고 6월 선물이 시작이 됐는데 변동성이 심하고요. 새로운 거래가 시작되어도 현실적으로 원유 공급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결국은 락다운을 해제해서 어느 정도 수요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가격 회복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여러 나라 여러 이익 집단의 그 관계로 인해서 아직도 실효성 있는 그런 감산 합의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도 뚜렷한 감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텍사스 레일로드 커미션도 그렇고 뭐 대통령도 뭐 특별한 감산책을 내놓을 수도 없고 뭐 사우디나 러시아 같이 국영기업이 석유 생산에 관여하지 않고 모두 이렇게 사업기업에 돼 있다 보니까 뭐 그냥 시장 논리에 계속 가는 쪽으로 지금 놔두고 있는 상태고요. 대신 에너지 회사에 대한 그 금융 지원이 준비되고 있다는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 심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5월에 이어 6월 선물 계약도 하락세가 유지될 상황. 우선은 지상에 있는 오일 저장소나 해상에 있는 오일 탱크선이나 지금 다 그 빌리려면은 그 가격이 엄청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했다는 거죠. 수요가 급증한 이유는 원유 생산이 계속 꾸준히 되어서 계속 시장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그 쓰나미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공포심리, 변동성이 지금 높은 상태입니다. 석유 관련 에너지 회사들의 실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요. 이미 실적을 발표한 회사들도 주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영상이 유익한 정보를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